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그 금요일 날 셀트리온이 그래도 굉장히 좀 그래도 고무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왜 역사적 저점대에 위치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제가 이제 그 셀트리온 영상에서 최근 영상에서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2월 말부터 좀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올 것이다. 요렇게 썸네일 상으로도 이제 보시다시피 2월 말부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요런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또 뚫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들. 그리고 지난 이 셀트리온 영상에서는 오히려 하회 리포트가 좀 나왔을 때 좀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좀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그런 좀 부분들에 있어 갖고 조금은 신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향후 주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이제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하나씩 눌러주시면 매우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참치형 텔레그램 방에도 좀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제가 많이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잡아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으로 좀 수익을 못 보는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맨징 하시라고 제가 요렇게 좀 교육방 안에서 사실 종목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 갖고 좀 맨징 하실 분들은 하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참고로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자, 링크를 딱 두 개 달아 놓을 거예요. 하나는 참치형 교육방이고 하나는 단기방입니다. 단기방. 두 개 달아 놓을 테니까 뭐 두 개 다 들어오셔도 되고 뭐 하나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판단 하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 수령 구간에서 양봉을 하나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는 거래량 뭐 그렇게 막 많이 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전일 거래량을 갱신을 해주면서 요 이평선 라인들을 좀 돌파 시도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일목균형표 그룹대 라인 한번 이제 뚫어내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요 추세 라인, 요 추세 라인을 좀 뚫어내야지 좀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고무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참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러지만 굉장히 셀트리온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왜 역사적 저점일까? 자, 셀트리온의 이 시가총액 및 12개월 선행 EV, EBITDA 추입니다. 자, EV라는 게 뭡니까? EV. 자,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이 시가총액에서 부채를 더해서 여기서 현금성 자산을 뺀 게 요 EV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 가치예요. 쉽게 말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비타라는 것은 또 뭐냐? 우리 여러분들 에비타 마진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에비타 같은 건 뭐냐면, 자,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요. 여기서 플러스 무형 감가상각 자산 상각비를 더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찐으로 버는 돈이에요. 찐으로 버는 돈이에요. 세금, 이자, 비용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런 현금 그 창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EV EBITDA, EV 나누기 EBITDA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서 회사가 버는 돈을 나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EV EBITDA가 지금 예를 들어 뭐 21배다. 이렇다는 것은 회사가 그 1년에 버는 돈의 21배가 현재의 기업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1년에 버는 돈의 21배가 현재의 기업 가치. 그럼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고 높을수록 고평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과거에 2018년도 구간, 19년도 구간 이때 셀트리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램시마 그 인플렉트라 막 미국에서 승인 나오고 막 그때 실적이 짱짱하게 나와줄 때 아닙니까? 그 회사가 그 1년에 그 돈은 버네 1년에 버는 돈의 50배 이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50배였어요. 50배. 지금 뭐예요? 지금 21배거든.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즉 이제 같은 회사가 지금은 이제 이때 해봤을 때 절반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저평가냐? 그냥 단순히 이 수치만 봤을 때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 내년에는 매출이 성장하거든. 아니,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매출이 성장세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더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고, 올해는 심지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27%에서 뭐 30% 정도 지금 나올 거라고 막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유럽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지금 잘 팔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진펜트라 이제 신제품 매출이 늘어날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령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된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하방 지지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이제 올해는 정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글로써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EV EBITDA 추이를 봤을 때 지금 12months 12개월 해갖고 지금 21배 수준이고 과거에 이제 50배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2017년 이후 최저 밸류에이션 레벨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 하단이 20배 수준이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2025년 매출이 4조 4,3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839억 원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27% 정도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자, 성장 동력을 이제 보게 되면 유럽의 매출에 이런 그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의 성장 지금 이제 2025년 2,790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예상치보다 뭐 많이 나와주거나 좀 적게 나왔을 때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스테키마 이게 와 이렇게 오타가 많냐? 스테키마 등 이제 티어 2 시밀러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성장 동력은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실적 성장성이나 뭐 이런 펀더멘털 대비해 갖고 매우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랑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랑 1분기 실적이 나와주게 되면 만약에 실적 개선세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을 좀 찾게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 뭐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자사주 매입이 거의 이제 다 완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6%대 5% 정도 5.8% 정도만 이제 더 사면 이제 완벽히 이제 자사주는 다 취득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여러분들이 특히 뭐 아시겠지만 자사주 취득 기간에는 주가가 막 임팩트 있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구간마다 제가 아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주가가 오히려 막 올라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하방 지지력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 자사주 공시하면 잠깐 이제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매입을 위해서 수급적으로 좀 이제 주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이 끝나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투자자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드디어 연기금이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매집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기타 법인 저거는 자사주고요. 요놈들이 슬 이제 매수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속성이 일어나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역시나 요놈들이 좀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까지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거나 뭐 이 지금 차익 공매도에 대한 뭐 이런 쇼커버링이 나와주게 되면 좀 주가가 상승 효과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제 투신 쪽에서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달리게 될 것 같다. 아마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마도 이번 그 4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어쨌든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5일선을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부분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도 다시 5일선 회복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4시간 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두드렸다는 것은 뭐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도 사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잘 올라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봉이나 뭐 부분 다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약간 주봉상으로 60일 이평선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2600포인트를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CPI,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대비해갖고 뭐 미증시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M2 자금들, 유동성 자금들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요즘 뭘 하고 있으면 관세 막
정책을 막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원자재 뭐 가격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왜 올라왔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쟁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올라왔고, 그죠?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종전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종전 기대감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연준을 지금 압박한단 말이에요. 페드. 연준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너네들 금리 내려, 임마! 새끼들아! 이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연준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리면 이제 5월 달에 파월은 연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5월 달까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요런 좀 스토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5월 달쯤이면 금리 인하가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금 2월 달이고 지금 앞으로 뭐 저는 뭐 충분히 뭐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지금 뭐 좀 힘들지만 좀 참치형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 좀 맨징하시고 셀트리온도 같이 좀 투자를 해갖고 좀 잘 들고 가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좀 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지만 한번 재밌는 구간들이 뭐 요런 식으로 좀 약간 2000 요 구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 좀 약간 저점대 조금씩 높여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점대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마찬가지로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올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뭐 셀트리온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뭐 주말에 뭐 좀 편하게 쉬시고요. 소소하게 이런 좀 기사들은 좋은 기사죠.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신규 완제 의약품 공장 착공 허가가 이제 되었다라는 얘긴데 아무튼 앞으로 셀트리온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완제의약품 DP 이 착공 허가 소식은 어쨌든 이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이제 원가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DP 공장을 통해 갖고 연간 뭐 800만 개의 이제 액상 바이알을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뭐 기존의 이 공장 뭐 400만 개 뭐 합쳐 갖고 총 한 1200만 개 정도의 바이알 생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매출 증대라든지 점유율 확장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지금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위탁 생산 대비해 갖고 이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30%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좀 이제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 DP 생산 이 내재화 비율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우리 입장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성 있게 좀 앞으로 좀 공급을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뭐 이제 신규 공장 트룩시마, 뭐 배그젤마, 뭐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허가 받았던 뭐 스테키마, 애프터즈마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아이덴젤트 허가 13조 아일리아 시밀러죠. 아일리아 시밀러. 요게 이제 유럽에서 또 허가를 또 받았다라는 요런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이번 그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